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작가입니다. 잠깐만요.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음운과 음절에 대해서 확인학습 하셨죠? 음운. 여기 문제 확인학습 한번 하고, 오늘은 자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음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기역, 니은, 이렇게 보이시죠? 그때 저번 시간에 물, 불, 풀 첫 소리 하나만 달라도 뜻이 달라졌어요. 공, 강 가운데 소리 달라도 뜻이 달라졌고 밥, 밤 끝소리에 이렇게 끝소리 하나만 달라져도 뜻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뜻의 차이,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을 what 무엇이라고 하죠? 네, 음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운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음운. 네.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해요. 이렇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래서 물, 불, 풀 해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것이 미음, 비읍, 피읍이죠. 소리의 최소 단위. 그래서 그런 음운을 찾아보면 미음, 비읍, 피읍이죠. 그렇게 공강에서도 그때 오와 아 가운데 소리가 달라져서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와 아 찾으라고 하면 그렇게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뜻을 다르게 해주는 것은 소리의 길이도 있었고 억양도 있었어요. 그것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그 음장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맞자 있었고 말씀원자 있었죠. 말맞자는 짧고 말씀원은 길었어요. 그리고 눈목자는 짧고 눈설자는 또 길었죠. 분절음은 그때 자음하고 모음 이렇게 알아보셨고, 자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 기억 보니까 첫 소리 하나가 달라졌구나, 가운데 소리 달라졌고 끝 소리 이렇게 달라져서 뜻의 차이,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을 what 네 음운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니은을 보니까 이거 그 비분절 음운의 음장에 대해서 나와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보니까 기역과 니은을 고려할 때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나 이렇게 보니까 답이 2번이에요.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냥 답이 보이죠. 답이. 그러니까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외우려고 하시면 나중에 또 까먹고 잊어버려서 다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 문법은 이해가 안 가면 또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가면 또 계속 이해를 하면 저절로 그게 이제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만 조금 귀찮고 해도 이해만 정확하게 하시면 나중에 문법 문제는 정말 쉽다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제가 이 강의 그 포커스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한 가지 이걸 그냥 보고 공부한다는 그런 게 접근은 하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볍게 들어야겠다. 가볍게 듣고 자꾸 보고 그러다 보면 아마 공부에 조금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음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음운과 음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음운은 방금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음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음절이란 뭐였다고 얘기했죠? 네, 음절. 예, 음절은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그러면 몇 음절? 네, 사음절이에요. 사음절. 어디 갔어? 예,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죠. 또 하나 볼게요. 하늘이 맑으니. 이건 몇 음절이죠? 6음절이에요. 하늘이 맑으니 이렇게 해서 6음절이 되는 거죠. 음음과 음절에 대해서 이제 확인 학습을 한번 해보았고, 이제 자음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소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리. 한번 소리가 뭘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리. 예.
소리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 뭐 울음소리, 기침소리, 재채기 소리도 되고, 새소리, 물소리, 막 여러 가지 모든 소리를 그냥 다 토탈 소리라고 하죠. 그럼 음성은요? 음성. 아, 네. 음성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음기관은 뭘까요? 이렇게. 발음기관이 뭐죠? 네,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입천장, 잇몸, 혀, 목젖, 성대. 이렇게 발음기관이 이렇게 있죠. 입천장, 잇몸, 혀, 목젖, 그 성대. 그러면은 모음과 자음은 알겠는데요. 모음은 야, 여 이렇게 하는데 네, 자음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자음을 소리를 낼 때에는 그러니까 모음은 야, 여. 이 소리가 날 때 공기 흐름에 막힘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공기 흐름이 막히나요? 야, 막히나요? 공기의 흐름이 전혀 막히지가 않아요. 근데 자음은 어때요? 뭐 미음, 비읍, 느, 드, 뭐 이게 막혔다가 나오죠. 소리가 자음은. 그러니까 자음은 소리를 그러니까 성대를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이 소리를 내는 통로가 좁아져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생겨요. 자음 소리를 낼 때는. 그래서 이 발음기관을 이제 통화해서 나오는 그런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아까 했죠. 그러니까 이 발음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이 소리가 각각 이게 나오는 소리가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위치에 따라서 순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후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순음은 말 그대로 입술 소리,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입술 소리. 치조음은 뭐죠? 치조음. 네,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아서 나오는 잇몸 소리예요. 치조음. 아시겠죠? 치조음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아요. 예. 알고 계신 그대로 치조음입니다. 잇몸 소리. 그리고 경국의 음. 경국의 음은 뭐죠? 혓바닥과 그러니까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오는 센 입천장 소리예요. 센 입천장 소리. 근데 경구개와 영구개가 조금 헷갈리시죠? 경구개. 그러니까 경구개는 자, 입천장에다가 혀를 대보세요. 입천장에다 혀를 이렇게 대보시면 약간 울퉁불퉁한 곳이 있어요. 앞에 울퉁불퉁한 곳이 센 입천장, 경구개라고 해요. 센 입천장, 경구개. 그리고 뒤쪽에 매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요. 영구개라고 해요. 그 위치가 경구개와 영구개가 있구나. 그 입천장이 앞에 쪽은 경구개고 뒤에 쪽은 영구개구나. 이렇게 하시면 경구개음, 영구개음. 아까 발음기가 그 위치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소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순음, 치조음, 경구개, 영구개 여기까지 이제 패스 되셨죠? 후음은 목청 소리예요. 자, 그러면 순음부터 보면 자, 브 어때요? 예사 소리인데 브 그냥 평음이라고 해요. 예사 소리 그냥 나와요. 브 그다음에 뿌 어때요? 소리가 약간 타이트하면서도 뿌 푸 해보세요. 푸 이 어떻게 나오세요? 강하게 좀 나오죠. 푸 하면 거세게 나와요. 한마디로 거세게. 그래서 거센 소리라고 해요. 푸, 트, 크 해보세요. 푸, 트, 크, 푸 거세게 나오고 트, 크 좀 거세게 나오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헷갈리시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는 부, 뿌, 푸 입술 소리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부, 뿌, 푸, 무 해보세요. 부, 뿌, 푸, 무 입술에서 나와요. 좋은 위치가 입술. 그래서 입술 소리가 부, 뿌, 푸, 무. 이 표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셨죠? 부, 뿌, 푸, 무. 치조음.
이 잇몸 소리 드 해보세요. 트 어떠세요? 점점 예사 소리, 된 소리 좀 더 세지죠. 거센 소리, 거세게 이렇게요. 예사 소리 이렇게 또 보니까 스도 있어요. 스 해보세요. 스. 그러니까 치조음은 느르 했는데 몇 개가 보이죠? 셋, 넷, 다, 여, 7개인데 개수는 이건 알 필요가 없고 그 느르 다 잇몸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느르. 자, 느르. 이렇게 치조음이 있어요. 경국에는 아주 조금 있죠. 즈 해보세요. 즈 어떻게 소리가 나시죠? 즈 앞에 아까 이 앞에 경국에라고 했죠. 앞쪽이 뒤쪽에 매끄러운 부분은 영국에. 그래서 즈 앞쪽에서 나오죠. 영국에 뒤쪽에서 나와요. 아,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영국에. 즈 앞쪽에서 나와요. 뒤쪽에서 나오죠. 네, 여린 뒤쪽에. 그래서 이것도 있죠. 으도 이 뒤쪽에서 나와요. 목청 소리는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수능,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후음까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다시 한번 수능 무 수능 해볼게요. 무 치조음 느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뭐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자음 체계도는 처음에 한글을 배우는 그런 마인드로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수는 무 네, 무 치조음 느르 치조음이 많네요. 느르 그죠? 경국에 영국에 뒤쪽에서 나죠. 후음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표에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 이렇게 보이죠? 그것은 그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울림 소리 보니까 파열, 파찰, 마찰 이렇게 써져 있죠. 파열. 파열음이 모르겠어요. 파찰음도 헷갈리시나요? 파열음은 한마디로 두 입술을 붙였다가 이제 이렇게 내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열음은 폐에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내는 소리예요. 파열음. 그러니까 프 이것도 파열음에 속하는 거죠. 막았다가 내는 소리니까. 막았다가 내보세요. 푸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려면 저절로 막았다가 나와요, 입술이. 그래서 파열음에 속하는 거죠. 푸 트도 그래요. 트 어디서 막아요? 트 파열음이 윗몸에 그러니까 혀 윗몸에서 띄었다가 나오죠. 나오죠. 크도 여린 입천장에 붙였다 이렇게 떼면서 내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제 파열음을 이제 보면 공기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이제 내는 소리인데 그 위치에 따라서 파열음이 이게 푸 이게 순음 파열음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이 푸 막았잖아요. 막았다가 나오죠. 트도 그죠? 위치가 이제 잇몸에서 막았냐, 어디서 막았냐, 이제 그런 거고, 크도 그죠. 근데 츠를 보니까 파열음에 속하지 않네? 생각이 이렇게 느끼실 건데, 파찰음에 속해요. 왜냐하면,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가 되고요. 파찰음은 한마디로 파열 후에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파찰음은 그 파열 후에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경국의 음이 해당이 돼요. 쯔쯔츠 이렇게 쯔쯔츠 막았다가 마찰이 나와요. 쯔쯔츠 해보세요. 쯔쯔츠 쯔쯔츠. 네, 이 센 입천장 소리 그 앞쪽에서 쯔쯔츠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게 파열됐다가 나오는 소리가 파찰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지 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안울림 소리 그리고 울림 소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파열과 파찰음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좀 아시겠죠? 마찰음도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찰음은 그 발음 기관을 그러니까 공기가 나오는 이 발음 기관의 공간을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찰을 나면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라서 스스 스스 이거예요. 스스. 그러니까 스스 어디서 위치? 좋은 위치는 그죠. 치조음. 이제 잇몸에서 나오죠. 위치는 좋은 위치. 그러니까 자음 체계들을 보니까 좋은 위치에서 분류가 되고 좋은 방법에서 이렇게 또 되는구나. 그럼 파열음에서 파찰음, 마찰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파열음은 아까 그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니까 당연히 순음, 푸, 그죠? 위치에 따라서 다 막았다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있는데 예사 소리는 이제 보통 평음이라고 하고 된 소리는 경음이라고 하죠. 거센 소리는 이제 격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푸 이것은 부는 예사 소리, 된 소리는 좀 되게 나오죠. 경음이로 이렇게 나오죠. 거센 소리는 좀 거칠게 나와요. 푸, 트, 크 이렇게요. 푸, 트, 크 거세게. 푸, 트, 크 이렇게요. 거센 소리 츠 막 이렇게 거세요. 좀 더. 된 소리는 약간 그 경음이라고 해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항상 이렇게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항상 국어 문법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아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야 문법이거든요. 그리고 마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그렇게 보이죠. 지금 스스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안울림 소리에 대해서 이제 알겠다. 이렇게 파열, 파찰, 마찰. 이제 오케이 알 수 있어요. 이제 얘기하시겠죠? 그 다음에 울림 소리,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비음은 그냥 콧소리라고 하죠. 콧소리. 그리고 비음은 미음 해보세요. 미음, 니응, 이응. 이게 울리죠. 그리고 유음은 리을. 그러니까 유음은 흐름소리라고 해요. 흐름소리가 뭐냐면 혀를 이 윗니몸에 대고 혀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 보내면서 나오는 소리가 르 해보세요. 르. 이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나가면서 르가 나와요. 르. 그러니까 유음은 르예요. 르. 비음은 보이시죠? 느 해보세요. 느 할 때 미음, 니응, 이응. 비음은 딱 세 개예요. 콧소리.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까 치조음을 보니까 드, 드, 트, 스, 스, 느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 자음 체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러면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그럼 안울림 소리는 몇 개일까요? 몇 개? 네, 15개예요. 15개. 그러면 그 국어의 자음수가 몇 개죠? 하신다면, 네. 국어의 자음의 개수는 총 19개예요. 19개. 그러면 여기 안울림 소리가 15개면 울림 소리는 몇 개가 될까? 4개가 되겠죠. 국어의 자음의 개수는 총 19개. 안울림 소리가 15개고 울림 소리가 4개예요. 그러니까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그 비음은 저희 미음, 니응, 이응. 그다음 유음은 리을. 저렇게 있어요. 국어 이 자음 체계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맞힐 자신 있으신가요? 예,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예사소리. 예사소리 하면은 벌써 이 표의 중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파열음 이 부분만 자꾸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 뒤에 부분은 그냥 알게 되거든요. 자, 파열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타이틀이 파열음, 파열음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리를 분리를 해 놓은 거죠. 예사소리면서 파열음, 이면서 여린 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예사소리, 파열이면서 벌써 여린 입천장 하면은 어디가 소리가 나요?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데 이렇게요. 예사소리에서 예사소리는 아까 그냥 평음 부, 두, 그 이렇게 나는 소리죠. 파열음은 아까 이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서 푸푸푸, 두뚜투, 쿠쿠쿠 이렇게 있었다고 이제 배웠죠. 자, 그러면 1번 비읍, 2번 디귿, 3번 기역, 4번 키역. 답은 몇 번일까요? 예사소리면서 그러니까 예사소리 파열음이면서 여린 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1번 비읍, 2번 디귿, 3번 기역, 4번 키역. 1번은 비읍이긴 맞는데 비읍은 무슨 음이에요? 위치가 순음이잖아요. 입술 소리. 그러면 드는 치종음이죠. 잇몸 소리. 그죠? 여린 입천장 소리. 영국의 음이죠. 여린 입천장. 크는 어디예요? 거센 소리죠. 크는 크는 거센 소리라고 아까 알아보았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표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문제 내볼게요. 자, 이 부분에는 어떤 소리가 어떤 자음이 들어갈까요? 여기 마찰음은 아까 스스 예사소리네. 예사소리 그러면 스죠. 그러면 이쪽을 막아볼까요? 여기는 뭐죠? 된소리네. 된소리 중에서 영국의 그죠? 한 번에 할 때 이렇게 발음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드뜨트. 그럼 여기 봐볼게요. 여기 드뜨트.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뭐가 들어가나요? 된소리 경음. 드트 아니죠. 드뜨죠. 드뜨트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를 한번 막아볼게요. 여기는 뭐죠? 예, 후음, 목청 소리는 이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음은 토탈 몇 개? 네, 19개. 그러면 안울림 소리는 몇 개? 15개. 울림 소리는 몇 개? 네, 나머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음은 총 몇 개? 19개입니다. 그리고 자음의 체계도를 이렇게 쭉 살펴봤고, 그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순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후음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파열, 파찰, 마찰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심심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